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초민감자, 그 HSP라고 하죠. 이 초민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새로 산 옷의 라벨이 유독 가슬거려서 온종일 신경 쓰인다거나 아니면 좀 사람만의 마트 같은 곳에 잠깐 다녀왔는데도 에너지가 그냥 확 방전되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 네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만약 그렇다면요. 어쩌면 그냥 단순히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성격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연구를 보면 인구의 한 15%에서 20% 정도는 이 초민감성,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5에서 20%면 적은 수가 아니네요, 생각보다. 네, 꽤 많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뭐 질병이라거나 어떤 장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경 시스템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태어난 거죠. 아, 시스템의 차이군요. 네, 세상을 남들보다 훨씬 더 깊고 또 풍부하게 비유하자면 4K 초과질 화면처럼 경험한다고 할까요? 와, 4K 초과질이요? 그만큼 더 선명하게 느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그만큼 외부 자극에 쉽게 압도되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지치기 쉬운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초민감성의 특징을 좀 알아보고 특히 그 보내주신 초민감자 전자책 발췌 내용 있잖아요. 네네, 봤어요. 그걸 중심으로 이 향기라는 감각을 통해서 어떻게 스스로를 좀 돌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 향기요? 흥미로운데요. 그 전자책 보니까 초민감자의 주요 특징을 알파벳 4글자 DOES로 요약했던데요. 네, 맞아요. DOES. 그게 이제 각각 첫 글자를 딴 건데 정보를 아주 깊이 처리하고 Deep Processing, 네, Deep Processing. 그리고 쉽게 과도한 자극을 받고 Overstimulation. Overstimulation. 아, 이게 마트 사례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감정 반응성이나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 Emotional Reactivity and Empathy. 또 아주 미묘한 자극, 작은 차이 같은 걸 잘 감지하는 능력, Sensing the Subtle. 이 탁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감각 과부하나 아니면 다른 사람 감정에 너무 이입해서 감정 소모로 이어지기도 쉽다고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내가 부족해서 내 성격이 이상해서 이런 개인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신경 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첫걸음인 거죠. 네, 자책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여기서 이제 향기가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아, 되도록 향기 얘기네요. 네, 왜냐면 후각은 다른 감각들이랑 좀 달라요. 보통 감각 정보는 뇌의 그 시상이라는 곳을 거쳐서 이성적인 판단 영역으로 가는데 후각은 거길 거의 안 거치고 감전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 특히 편도체나 해마 쪽으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우와, 진짜요? 그럼 감정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왜 어떤 냄새 맡으면 갑자기 옛날 기억이 확 떠오르거나 막 감정이 울컥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네, 있어요, 있어요. 그게 다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감정에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냥 향기 맡으니까 기분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뇌에 직접 작용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HSP 분들한테는 특히 더요. 네, 훨씬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그 감각 과부하 있잖아요. 막 너무 많은 자극 때문에 힘들 때. 그럴 땐 어떤 향기가 좀 도움이 될까요? 그 전자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있었어요. 특히 전자책에서는 향기 보호막이라는 개념을 쓰더라고요. 향기 보호막이요? 네, 그러니까 감각 과부하로 너무 힘들 때 의도적으로 이 후각에 딱 집중을 하면 다른 감각들, 시끄러운 소리나 번잡한 시각 정보 같은 것들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후각으로 주의를 돌려서 다른 감각을 좀 차단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로즈마리나 페퍼민트처럼 좀 정신이 번쩍 드는 시원한 향 있잖아요. 그런 걸 손수건 같은 데 한 방울 딱 묻혀서 잠깐 이렇게 코에 대고 맞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혼란스러운 주변 자극이랑 나 사이에 어떤 투명한 벽을 세우는 듯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와, 그 향기 보호막 비유가 진짜 딱 와닿네요. 혼란 속에서 잠시 나만의 공간? 숨 쉴 틈을 만드는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잠깐의 쉼터 같은 거죠.
근데 과부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HSP 분들은 다른 사람 감정에 너무 쉽게 이렇게 휘둘리는 것도 큰 어려움이라고 하던데, 뭐 친구 고민 들어주고 나면 내가 더 힘들고 막 그런 거요? 아, 맞아요. 감정 스펀지 같다고 하죠. 네네. 그럴 땐 어떤 향기가 좋을까요? 그럴 때는 정화랑 중심 잡기가 중요해요. 정화와 중심 잡기. 네. 전자책에서는 시더우드 같은 좀 차분한 나무 계열 향을 추천하더라고요. 이런 나무 향들이 가진 그 접지 효과라고 하나요? 땅에 발을 딱 붙이는 느낌. 그런 게 마치 스펀지처럼 내가 흡수해버린 다른 사람의 무거운 감정을 좀 털어내고 다시 나의 중심으로, 나의 에너지 상태로 돌아오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아, 남의 감정을 털어내고 나에게로 돌아온다. 네. 그래서 저녁에 뭐 디퓨저 같은 걸로 은은하게 발향하면서 아,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의식적으로 좀 되뇌어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분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럼 늘 좀 긴장 상태에 있는 듯한 만성 스트레스나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럴 땐요? 아, 그럴 때는 역시 신경계를 좀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향이 필요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거고요. 아, 라벤더 역시 빠지지 않네요. 네, 워낙 유명하죠. 특히 전자책에서는 잠들기 전에 베개에 라벤더 워터나 아니면 아주 연하게 희석한 오일을 살짝 뿌리는 습관을 권장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뇌에다가 아, 이 향기는 이제 안전하게 쉬는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일종의 조건화 과정 같은 거죠. 습관을 들이는 거군요. 이향 이꼴 휴식. 네, 그럼 우리 뇌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되고 숙면을 돕는 거죠. 이런 향들이 뇌의 가바 수용체라는 곳에 작용해서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가바 수용체요? 아, 그게 우리 뇌에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는 능력 같은 거요. 이런 강점을 더 키우는데도 향기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우,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전자책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몽이나 베르가못 같은 시트러스 계열 향 있잖아요. 상큼한 향들. 네네, 상큼한 거요. 이런 향들은 HSP의 섬세한 직관력이나 창의적인 생각을 좀 더 자극하고 기분 자체를 좀 밝게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해요. 오, 그럼 향기가 어려움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강점을 더 잘 발휘하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정확해요. 방어막이자 동시에 촉매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진짜 매력적인데요. 결국 핵심은 내 민감성을 잘 이해하고 그걸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자책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결국 나에게 맞는 향을 찾는 과정 그 자체예요. 아,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나한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후각이 정말 예민한 HSP분들은 추천받은 향이 오히려 너무 강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라벤더조차 너무 강렬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럴 땐 향기 성분이 아주 미량만 남아있는 플로럴 워터, 하이드로졸이라고도 하죠. 그런 걸 써보거나 아니면 로만 캐모마일처럼 정말 순하고 부드러운 향부터 아주 조금씩 시도해보는 게 좋아요. 여러 향을 좀 블렌딩해볼 수도 있고요. 결국 정답은 없고 내 몸과 마음이 뭐라고 하는지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섬세한 조율이 필요한 거죠. 네, 나에게 맞는 향을 찾는 여정, 그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초민감성과 향기라는 어쩌면 좀 낯설 수도 있는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셨는데요. 네, 흥미로운 시간이었네요. 청취자분께서는 오늘 지금 당장 어떤 향기로 스스로를 좀 감싸 안아주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이렇게 의식적으로 향기를 선택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조금 더 편안하고 또 풍요롭게 만드는 그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